있을 때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쌤이 영상을 찍어서 다 올린 거예요? 아 보통 근데 결석생이 있을 때부터 올리긴 하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 내용 뭔가 좀 더 듣고 싶다면 쌤한테 말해줘. 선생님 그거 올릴게요. 자, 근데 34쪽 볼게. 현재 해볼게. 혼합물의 분리. 일단 혼합물이라는 건 혼합이 얘들아 뭔 뜻이야? 혼합? 혼. 섞일 혼자에 합칠 합자였지, 맞지? 혼합물. 얘들아 물어볼게. 우유랑 우유 안에 뭐 물과 영양소, 단백질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어. 혼합물 아니면 순물질. 혼합물이라 불러요. 섞여 있다 보니까. 순물질은 뭐냐면 순수한 물질, 하나의 물질만 있는 거. 안 어렵지 얘들아. 그래서 혼합물은 그걸 말하는 건데 혼합물을 분리를 하고 싶대. 자, 분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용해도. 자, 너희들 이거 기억나? 자, x가 얘들아. 자, x랑 y가 있는데 x가 얘들아 쌤이 temperature 온도라 할게. 온도. 자, y는 용해도라 할게요. S는 용해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들아 용해도는 뭔 뜻이었어? 용해 녹을 용자에 풀 해자. 얘들아 물은 실제로 물 같은 애들 보면 막 달라붙어 있지. 실제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달라붙는 힘이 있어 없어? 있다 있죠, 맞죠? 여기다가 쌤이 설탕을 넣던 염화나트륨 넣던 뭔가 넣으면 얘가 막 물이 잡아 당겨서 어떻게 돼? 사방으로 퍼지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얘들이 뭉쳐 있었는데 물이 잡아당겨서 퍼지지. 그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게 되는 거야. 왜? 물이 사방으로 달라붙으면서 안 보이게끔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물질을 녹였어. 너는 봐봐. 그 물질이들아 온도가 높을수록 열이 많잖아. 그치? 그러면 더 잘 녹게 될까? 잘 못 녹게 될까? 더 잘 녹게 돼요. 왜? 실제로 얘들아 쌤이 뭐라 했어? 녹이는 매개체를 뭐라 본다 했어? 용매. 녹는 바탕. 그치, 용질. 녹는 애는 녹아서 바탕질자. 바탕으로 풀어쳤다 해서 용질. 용매는 녹이는 걸 매개했다 해서 도와줬다 해서 용매야. 자, 쌤이 여기다가 용질을 막 넣었어. 넣어가지고 자, 책 읽는 거 할게. 책 읽으면 어떤 붕산이라는 애가 0도씨에서 온도 올리면 뭐 용해도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용해도 곡선이야. 용해도 곡선은 뭐냐면 이런 말이야. 현재 이 온도에서 얼마만큼 녹일 수 있니? 현재 온도에서 얼마만큼 녹일 수 있니? 이거를 다 연결한 선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일단 안 어려워. 자,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곡선이 이렇대. 얘들아 봐봐. 염화나트륨도 분명히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더 잘 녹게 될까 못 녹게 될까? 얘들아 모든 물질은 다 온도가 높으면 잘 녹지 온도가 낮으면 잘 안 녹아. 이유는 뭐지?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네. 낮으면 낮아? 둔하죠. 둔하면은 얘들이 용매가 잘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용매가 잘 못 움직이면 용매를 잡아당기기 힘들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만약에 활발했으면은 원래는 이 용질에다가 용매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잘 잡아당기는데 움직이 둔하니까 조금밖에 못 잡아당기는 거지. 그래서 자 용해도는 얘들아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녹일 수 있는 양은 당연히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 얘들아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쉽게 증발을 안 하는 애야. 왜 그러면 사실 염화나트륨 얘들아 염화나트륨은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나트륨은 11번이고 염소는 7번인데 얘들 혹시 이거 이거 하고 나서 얘들아 요 내용 이 내용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쌤한테 말해줘. 알겠지? 쌤 다시 설명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나트륨은 실제로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인데 염화나트륨은 소금이란 말이야. 근데 소금이 실제로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달라붙으면서 얘를 찢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나트륨이랑 염화이온은 실제로 물에 달라붙어 있는데 근데 얘들이 사실 힘이 물이랑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얘가 잘 안 떨어져. 다른 물질보다 그래요. 염화나트륨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이 이렇게 높진 않아.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쉽게 녹아버리는 애들 있고 쉽게 안 녹는 애들 있어.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문제 내볼게요. 문제 봐봐. 문제 내볼게. 예를 들어 자 염화나트륨이
자, 이렇게 할게.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자, A랑 B라는 물질이 지금 용매 100g당 40g이 녹아 있대요. 근데 쌤, 저 빨리 화장실 좀. 자, 100g당 40g이 있대요. 근데 100g 40g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40도라 했을 때 40도로 낮추면 이 A랑 B라는 용질이 40도 낮추면은 어때 얘들아? 용해도 곡선이랑 온도가 똑같아졌지. 그러면 더 이상 녹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온도를 더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되나? 더 낮추다 보면 만약에 30도 낮췄다. 그러면 30도 낮췄을 때 지금 이 40도와 이 30도일 때 지금 용해도가 예를 들어 20이라 할게요. 용해도 20이라는 뜻은 용매 100g에 용지 20밖에 못 녹인다는 뜻이지. 그럼 나머지 20g을 녹일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A랑 B가 현재 용매, 물이라는 용매 100g에 용질이 40g 있는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실제로 낮추게 되면은 A가 그러니까 여기 B라는 물질은 실제로 20밖에 못 녹이다 보니까 나머지 20이 튀어나오지만 A는 얘들아 어때? A는 30도여도 어때? 지금 용매 100g에 40g보다 더 많이 녹일 수 있어? 더 녹일 수 있어? 봐봐 얘들아 Y값 봐 Y값 더 녹일 수 있죠. 100g에 70g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는 온도가 낮아져도 여전히 녹아 있고 B는 온도가 낮아지면 쉽게 뭐가 돼?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 뭐라고 부른다 했잖아? 석출이라 불러요. 나올 출자에 쪼갤 석자 물 사이를 갈라서 쪼개서 나온다.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B같이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보통 석출된다라고 봐줘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 한번 다 해봤고 얘들아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부르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A랑 B랑 일단은 다 녹여. 그래서 실제로 A랑 B가 다 녹이려면 40도는 돼야 돼. 왜? B는 실제로 40도일 때 최대로 녹일 수 있다고 나왔지 40을. 근데 A는 실제로 40도일 때도 70g 녹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재결정을 왜 하냐면 얘들을 다시 용매에 녹인 다음에 다시 굳힐 때 그거를 다시 제자에 매질 결자에 결정의 정자 재결정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결정 시킨 다음에 굳은 다음에 실제로 얘만 30도일 때 델타 Y 이 Y 변화란 만큼만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실제로 재결정은 생각보다 똑똑한 방법이에요. A는 온도를 낮춰도 녹아 안 녹아?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온다. 그래서 B만 튀어나오다 보니까 재결정이라는 방법이 혼합물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되게 똑똑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알겠죠?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그 우측 상단에 재결정이 보이는데 재결정은 불순물이 섞인 혼합물 분리에 사용된다. 이게 뭐냐면 불순물은 아까 말했지만 순물이 뭔 뜻이야? 순수한 물질이지. 근데 불순물은 순수하지 아니한 물질. 그래서 불순물인데 바로 B와 A가 섞여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불순물이라 불러요. 알겠지? 알겠죠? 너희들 다시 왼쪽 볼게. 그래서 아까 쌤 했던 말이고 너희들 염화나트륨과 붕산 아래 왼쪽에 이번에 그래프 잠깐 보면 그래프 아래 그림 과정 보면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여 있대 80도에. 근데 여전히 20도로 냉각해도 염화나트륨은 여전히 지금 20g이 다 녹아 있어. 왜? 염화나트륨은 20도일 때 35.9밖에 못 녹이지 맞지? 근데 실제로 붕산 같은 경우는 20도일 때 5g밖에 못 녹이다 보니까 나머지 15g은 못 녹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용류차가 큰 물질은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를 바로 재결정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얘들아? 쌤 이거 시험 기간 때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지금은 일단 진도를 한번 빼고 쌤이 시험 기간 다시 봐줄게요. 그래서 너희들 그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하기 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원래 설탕이 이름이 설당이었는데 설탕으로 바뀐 이유가 사탕수수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아? 사탕수수 때문에 이름이 설탕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이 사탕수수에서 너희들 너희들 이거를 분리를 시킬 때 얘도 일종의 용도차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일단은 사탕수수를 으깬 다음에 걔를 가열해서 이제 그 설탕만 이제 설탕만 녹이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설탕을 녹인 이 물에다가 냉각시킨 다음에 이 설탕을 이제 끄집어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꼭 용유차를 이용하는 게 재결정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설탕 같은 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탕수수라는 이 식물을 넣어서 거기에 물에 녹인 다음에 설탕만 끓여서 얻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용유차로 이용했다고 불러요. 알겠지들아? 예를 들어 3번 볼게. 천일염에서 정지소금 얻기. 그러니까 천일염이 뭐냐면 하늘천자의 소금염자야. 그러니까 얘들아 하늘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이 소금을 천일염이라 불러요. 알았지? 천일염은 그래서 정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정제가 들어가면 정제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고의적으로 그거를 뭐랄까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거 다듬은 거야. 근데 천일염은 다듬지 않았어. 그래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얘들아 실제로 거기에 뭐 모래도 섞여 있고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천일염에서 소금 얻는 것도 일종의 그 녹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불순물을 거른 다음에 소금만 물에 녹여가지고 소금을 물에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는 방법도 이것도 일종의 용도 처리용이다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예를 들어 너희들 이름만 들어 염전에서 실제로 밀대, 그러니까 밀대로 밀어서 실제로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남게 하잖아, 맞지 얘들아? 다 일종의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들 얘들아 우측 중단 볼게요. 플러스 강의 우측 중단 보면 처음에 천일염 용해시켰어. 그냥 용해시켰어. 뭐만 녹아? 소금만 녹겠지, 맞지야? 근데 얘들아 거름 종이에다가 걸른대. 왜? 얘들아 천일염은 하늘천자. 얘들아 하늘에 맞닿아 있는 소금이래요. 어때? 모래, 먼지 많겠죠? 그거를 걸러주는 거야, 걸음으로. 자, 그 다음에 다 걸렀어. 그럼 걸었으면은 거른 용액, 거른 용액이래. 그러니까 소금밖에 안 녹아 있대. 그거를 증발시켜가지고 소금만 빼내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너희들 우측 말고 이제 좌측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이용한 분리차 볼게요. 삼각 쪽에. 자, 증류가 일단 멈추면 증이 오를 증자에 류가 낙순물 류자야. 얘들아 낙순물이 뭐야? 낙순물 떨어질 낙자에 물숫자 물을 떨어뜨려서 실제로 우리가 분리시킨다 해가지고 류라 붙였고 너희들 증은 아까 말했지만 증발했다 증자야. 김이 오르다 올라가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증류가 어떤 데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자, 뭐 어떤 과학 도구가 있어. 과학 도구가 있어. 여기다가 뭐 핫플레이트는 뭐냐면 뜨겁게 만드는 뭐 철제야, 얘를 뜨겁게 만들어. 이때 여기다가 여기 액체 혼합물을 넣어놔. 그다음에 끓이면 얘들아 봐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 애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튀어나오겠지, 맞지? 그치? 먼저 튀어나오면서 얘가 확산을 해. 어디로 확산하냐? 쌤이 지금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겨 있는 비커라 볼게.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수를요 긴 유리관에 빼놨어. 그럼 봐봐, 긴 유리관에 빼놨다 보니까 너희들 이거 봤을 때 막아놔야겠다. 막아놓을게. 그래서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여기 막아놨어.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증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혼합물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체가 먼저 날라왔어. 근데 얼음물을 만나면서 이 기체들이 열을 뺏겨 안 뺏겨? 뺏기겠지. 그럼 열을 뺏기면서 기체들의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져야 말이죠. 열을 빼앗기면 입자의 움직임을 다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되지. 그래서 입자국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지 안 가해져? 가해지지. 그러면서 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붙게 되면서 액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증류라 불러요. 왜 증류라 부르냐? 증발시켜서 류, 낙숫물. 류가 물을 떨어뜨린다. 물처럼 떨어뜨린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증류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혼합물을 분리하기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측에 2번 볼게, 3번 볼게, 3번. 증류. 소금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액화시켜서 물만 얻는데, 근데 증발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만 날려보내는 거지. 자, 얘들아 차이점이 있어. 증류는요 실제로 액체 혼합물일 때 그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어. 근데 그 특정한 액체를 우리가 실제로 구별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을 끓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자, 너희들 그리고 그 우측에 4번 볼게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자, 일단 너희들 혹시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 물과 에탄올 중에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실험 많이 할 때 물을 넣지 않고 에탄올을 왜 실험 많이 하냐면 증발 실험할 때 에탄올이 잡아당긴 힘이 더 약해서 그래, 물보다.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물이 비율이 크다 배웠어? 작다 배웠어? 크다. 근데 비율은 뭐야? 열을 비교한 거야. 어떤 물질이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한 물질인지 비교한 거지, 맞지? 그치? 근데 물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그만큼 물은 힘이 세다는 뜻이야. 잡아당긴 힘이.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넣었을 때 끓이면 얘들아 누구부터 끓일까? 에탄올이 먼저 끓일까? 물이 먼저 끓일까? 에탄올 먼저 끓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에는 물과 에탄 넣어놨잖아. 그러면은 얘가 뽀글뽀글 먼저 끓었을 때 에탄올이 주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에탄올을 한쪽 호수에다가 빼내가지고 여기 긴 유리관에다가 모아두면 그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근데 그 아래 거 책 보면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뭐 온도 올려. 자, 뭐더라? x 값이 시간이고 y 값이 temperature 온도로 할게요. 이때 온도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생각이 있어. 근데 일정한 완전히 평행하지 않아. 왜냐면 물과 에탄올이 섞이다 보니까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 왜? 힘이 약해가지고 끓는 점이 낮거든.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날아갔는데 얘들아 에탄올이랑 물이랑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 일본 같은 거 있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에탄올과 물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에탄올 날아갈 때 물도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날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얘들아 끓는 점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에탄올이 날아갈 때 물도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끓는 점이 완전히 일정하지 않고, 근데 에탄올이 거의 다 날아가면 다시 온도가 증가해요. 왜? 에탄올 너네 중학교 때 배웠죠?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얘들아 온도가 일정한 까닭에 뭐였어? 상태 변화하는데 열에너지를 다 뭐했다 했어? 사용했죠, 맞죠? 예를 들어 볼게. 입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운데 얘들이 한계점 벗어나. 자, 벗어나. 이때 힘이 어때? 매우 약하게 느껴져. 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 사이 계속 벌어지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입자와 입자 사이 힘이 빵이 되면서 확 날아가게 돼. 이때 확 빨라지는데 뭐 한 거야? 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죠, 맞죠? 근데 에탄올이 다 증발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온도가 증가해야지. 왜? 물은 얘들아 에탄올이랑 똑같은 온도에서 끓일 수가 없거든. 알았지? 네. 왜냐면 에탄올보다 물이 더 힘이 세서 그래요. 자, 근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왔어. 이 지점 뭐냐면 바로 100도씨.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이 100도씨에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 이유가 실제로 에탄올이랑 물은 실제로 다 힘이 다른데 에탄올보다는 물이 더 힘이 세고, 그리고 물이 끓고 어느 점을 0도 100도로 정했지. 그래서 물만 딱 유일하게 100도씨 딱 떨어질 때. 알겠지 얘들아? 다 했고 얘들아
얘들아 우측 너희들 하단 볼게요. 3, 4쪽. 얘들아 쌤이 요거 뒤에 거 36쪽까지만 쉴게. 자, 얘들아 물과 에탄올 하기 전에 우리 그 어디 보냐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하는 4번 볼게 얘들아. 얘들아 혹시 너희들 이 지금 과학 도구 이 과학 도구 안에 끓임 쪽이랑 혹시 이쪽 보여야 돼? 끓임 쪽? 끓임 쪽이 도대체 뭐냐면 끓였을 때 그러니까 끓임을 당했을 때 쪽 한쪽으로 공기를 뺄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 예를 들어 쌤이 물과 에탄올을 섞어놨어. 물을 줄였어. 들어봐. 에탄올이 에탄올이 기체로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부피가 증가해. 에탄올이 부피가 확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확 끓어버리면서 여기 안에 있던 액체 혼합물 이 비커 그러니까 여기 과학도구 안에 있던 이 에탄올이 갑작스럽게 부피가 커지면서 뽀뽀뽀 올라오지. 이때 뽀뽀 올라오면서 이 공기방울 터졌을 때 에탄올이라 밖에 튀어버리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밖에 쪽으로 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거 불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꼭 에탄올을 넣었을 때 안에 어떠한 장치가 있냐면 끓임 쪽이란 걸 넣어요. 왜 끓임 쪽을 넣어야 되냐면 끓임 쪽이란 걸 넣으면 실제로 그 끓임 쪽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만 생겼고 구멍이 쏙 나 있어. 구멍이. 그럼 봐봐. 여기에 실제로 공기가 생겼을 때 공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공기가 어떻게 되더라? 분리가 돼요. 큰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 어떻게 돼? 분리가 되죠, 맞지? 그러면 너희들 어때? 실제로 이 에탄올과 물이 끓을 때 잘 튈까 안 튈까? 공기방울이 얘들아 작아지면 잘 안 튀게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험에 성공한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꼭 주의해줘. 알겠지? 물과 에탄올을 실제로 섞었을 때 실제로 끓임 쪽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끓어오르는 걸 방지하는 한마디로 화재 예방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화재 예방. 자, 다 해봤고 우리 얘들아 36쪽 볼게요. 36쪽.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혼합물을 분리시키는 거지. 혼합물을 분리시킬 때 얘들아 우리가 안전이든 효율성이든 그런 거에 밀리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내가 혼합물의 과는 아까 36쪽 보면 원료의 분류 볼게요. 원료의 분류. 자, 원유가 뭔지 하면 원이 근원 원자에 기름 유자야. 그 기름의 근원이라는 뜻인데 기름의 근원을 너희 다른 나라에서 막 얻어왔다 할게. 다른 나라 얻어왔는데 쌤 뭐라 했었는데 봐봐 잘 들어봐. 생명체에서 온 애들은 다 탄소로 돼 있다 했지. 근데 화석 연료나 석유나 석탄 보면 어때? 걔도 원래 어디서 왔어? 생명체에서 왔죠. 그래서 너희들 걔들 잘 왜 탈까? 얘들아 걔네들 왜 잘 탈까? 실제로 생명체는 얘들아 살아생전에 뭘 먹었어? 옛날에 영양소로 먹었지. 그러면서 몸에 뭐가 전돼 있어 얘들아? 에너지가 전돼. 에너지. 그치? 그래서 생명체를 잘 태울 수 있는 실제로 어떠한 물질들이 바로 원유인데 이 원유들을 분류를 뭔지 하면 나눈다는 뜻인데 이런 논리야. 봐봐. 맨 위에 액화석가스 이렇게 LPG라 적혀 있는데 LPG 뜻은 뭐라 했냐면 Liquefied Petroleum Gas 그러니까 액화시킨 천연 가스 뭐 이런 말인데 가스 이런 말인데 실제로 너희들 이 원유를 이제 이 중요한 곳에 넣어서 불을 질렀을 때 원유가 얘들아 끓까 안 끓까? 끓겠죠. 그래서 먼저 힘이 약한 애들이 먼저 끓어보게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로 LPG예요. LPG는 실제로 매우 밀도가 작아가지고 열을 조금만 가하면 쉽게 위로 떠버려. 그래서 원유를 모아두는 곳을 뭐라 보면 이렇게 불러요. 증류탑이라 부르는데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과소연료를 넣어서 불을 질러. 그럼 얘가 어디로 떠? 위로 뜨지. 내가 배웠지 부력. 그쵸? 실제로 지구라는 거대한 질량이 있는데 내가 알다시피 실제로 지구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을수록 무겁고 올라올수록 가벼워지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중류탑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증류를 하기도 한다. 아직 원료 증류도 하기도 해. 알겠지? 얘들아 둘이 자 플러스 강의들아 볼게. 플러스 강의. 네, 플러스 강의. 우측 상단 우측 상단. 얘들아 36쪽 우측 상단 빨리 가봐. 보면 너희들 그 공기의 분류 벗을 때 누가 제일 온도 낮아? 끓는 점이? 질소죠. 질소. 보여 얘들아? 질소가 먼저 끓어버려서 맨 위로 하고 그 다음에 아르곤, 액체산소.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약한 일수록 나중에 끓고 힘이 센수록 먼저 끓어가지고 맨 위에 차지하게 돼요. 알겠지 얘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넣어서 열을 가해서 불을 질러요. 그럼 위에 떠, 닫아, 떠, 닫아, 떠, 닫아, 하지 마. 떠, 닫아.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떴을 때 닫았을 때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마치 탑 모양처럼 구별이 되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혼합물의 분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의 분류 일단 자 중요한 거 책 봤을 때 얘들아 너희들 왼쪽 봤을 때 액화 석유가스 히발린 나프타 이거 외우는 걸까 안 외우는 걸까? 안 외우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려주니까 그냥 얘들아 이해만 하고 있으세요. 이해만. 네. 그래서 3번 볼게요. 녹는점 차를 이용한 분리 볼게 얘들아. 너희들 고체 물질을 가열했을 때 너희들 어떤 고체를 가열했어. 근데 녹는 점이 낮아 얘들아. 그럼 얘들아 열이 어때?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녹는 점 이용한 분리 보면 뭐 금속의 분리, 금속 혼합물의 분리, 초콜릿 지방 성분 분리 일단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고체일 때 통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고체 물질을 녹일 때도 분리를 이용한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얘들아 너희들 그 밀도차가 나는 혼합물의 분리 볼게. 일단 밀도차가 나는 혼합물의 분리는 잘 봐봐 얘들아. 밀도가 뭔지 밀도. 빽빽할 밀자의 정도일자. 얘들아 빽빽한 정도인데 너희들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그 물질이 빽빽해. 그럼 빽빽하면은 그 물질은 녹지 않고 빽빽하면은 그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다른 물질은 가벼운 상태에 떠버리겠지. 왜? 물질이 무거운 게,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게 무게가 큰 게 같은 부피일 때 입자가 많잖아. 그래서 무거워서 아래 가라앉겠지. 그래서 실제로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는 뭐냐면 아까서 말했지만 실제로 녹는 점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보면 돼요. 여기서 당연히 녹는 점이 낮은 물체가부터 먼저 튀어나온다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 공부 잘하고 있네. 자, 얘들아 너 2번 용해차가 나는 혼합물 아까 위에서 했죠? 용해차가 나는 혼합물은 냉각시켜가지고 석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3번 볼게.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차가 나는 혼합물. 얘들아 카놀라유 볼게. 카놀라유랑 녹말, 소금, 뭐 물이 있대요. 여기서 너희들 뭐부터 분리시키냐면 일단 너희들 가만히 뒀다가 왼쪽에 있는 소금물에 따라 녹말을 분리한대. 녹말은 물에 녹지도 않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거름 종류에서 녹말 먼저 걸러. 그 다음에 소금물 나중에 걸러요. 왜? 소금은 실제로 힘이 세서 나중에 얘들이 날아가게 돼서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켰을 때 얘가 실제로 잘 증발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나중에 한다라고 보면 돼요. 얘들아 그리고 쌤이 좀 중요한 거 아니더라. 한번 해볼게. 자, 정수 접촉이야 0도야. 근데 현재 온도가 25도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상온이라 불러요. 평상시의 온도 또는 실온, 집 안에 있는 온도 25도 정도 돼요. 25도로. 네. 자, 근데 자 봐봐. 얘들 쌤 뭐라 했어? 평상시에 공기로 있는 물체들은 힘이 약한 애들이 센 애들이야? 약해요. 약한 애들이지. 평상시에 공기로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마셔도 그만이고 안 마셔도 그만이야. 왜? 이렇게 마셔도 그만이고 안 마셔도 그만인 이유가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얘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액체랑 고체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봐봐 이렇게 매우 힘이 약한 애들도 온도를 낮추면 얘들아 고체만 튈 수 없어. 고체로 있어요. 온도 낮추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소를 얘들아 예를 들어 산소 분자를 62g 할게. 그럼 봐봐 산소 분자를 62g 했을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62g?
마이너스 62도라 할게요. 도 됐을 때 질소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112도라 할게요. 이때 질소 분자가 훨씬 얘들아 온도가 어때? 끓는 점이 낮지? 그래서 자 봐봐. 현재 25도일 때 온도를 쫙 낮춰봐. 뭐부터 액화될까 얘들아? 60 그치 마이너스 62도는 산소. 그 다음에 언제 액화 얘가 그치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 그 우측 상단에 얘들아 플러스 항에 3번만 봐. 실제로 뷰테인과 프로페인 보면 그러니까 프로페인 보면 얘들아 실제로 뷰테인이 실제로 아래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아 있는 거. 자 얘들아 선생님이 거의 다 했고 너희들 그 우측에 하단에 플러스 항에 5번 볼게 5번. 자 처음에 뭐부터 걸러내야 되나 여기서 녹지 않는 거 플러스 카놀라요. 원이요. 플러스 항이 3번 한 번 얘들아 3번. 자 우측 상단에 이렇게 우측 하단. 자 너 여러 가지 물질 섞여 있을 때 카놀라유, 녹말, 소금, 물 있죠. 여러분들 카놀라유는 기름이니까 밀도가 작아 안 작아? 작지? 네. 그래서 위로 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쪽 용액을 따라 냈대요. 이때 가라앉는 물질은 녹말이고 뭐 따라낸 용액은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은 분리해요. 자 중요한 거 꼭 모든 물질이 할지라도 꼭 얘들아 꼭 한 온도에만 녹이는 게 아니고 다 녹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녹일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은 녹일 수도 있고. 근데 얘들아 녹일 수 없으면 너희들 그 물질이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물질 녹일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녹아 있고 어떤 물질이 안 녹아 있어. 근데 그 물질을 구별을 하려면 실제로 녹지 않은 물질도 구별해 줘야 되고 녹물질도 구별해 줘야 돼. 그게 혼합물의 분리거든. 알겠지 얘들아? 얘들아 지금 쌤이 돌아다닐 건데 너희들 문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이 파트는. 얘들아 쌤이 지금 살짝 돌아다닐 건데 앞에 거 얘들아 펴서 앞장 펴봐. 얘들아 앞장. 아까 앞에 했던 거 앞장 펴서 거기 지금 잠깐 풀어볼게요. 쌤이 지금 돌아다닐게 얘들아. 돌아다닐게 쌤이. 이거 풀어요. 이거 37.5.